네,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 조득신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신태입니다. 지난 수능 100일 특집 1편에서는 고3 학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실제 풍경들을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좀 더 사적인 이야기부터 100일 남은 수능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100일 특집 2편에서도 지난 1편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판곡고등학교 조만기 선생님 그리고 대학교육협의회 신영규 전문원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같은 경우는 학생들 얘기를 좀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전투에 나가서 싸워야 될 우리 군인들 과연 준비는 잘하고 있는지, 과연 어떻게 이걸 바라보고 있는지, 이걸 학부모들의 입장이 아니라 그 친구들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만 여름이 아니죠. 고3 학생들도 사람이고 정말 혈기 끓을 친구들입니다. 고3 방학, 지금 현재 3학년 1반 담임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께서 우리 고3 친구들은 여름 어떻게 보내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그 앞에서도 1편에서 얘기했듯이 다릅니다. 각각. 근데 대부분 아이들은 어쨌든 그 수험생이라는 부담감을 안고 현재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 친구는 놀겠죠? 많이 놀죠. 예. 아, 롤에서 실버 구간을 탈출하기 위한 그 어떤 처절한 몸부림들이 여전히 PC방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편에서도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렇게 지금 뭐 자기의 이제 어떤 입학이라든지 어떤 그 전형을 선택한 친구들은 3학년 1학기에 지금 모든 게 끝나는데, 그럼 한 학기를 노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은 이렇게 행태를 봐도 고3도 아니고 대학생도 아닌 이상한 정말 그런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 친구들이. 그래도 이제 그런 그 교과 전형도 면접을 또 보는 대학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 아이덴티티를 잡을 수 있게끔 또 뭔가 시스템이 있군요. 예. 놓치지 않도록. 100일하면 솔직히 또 우리들이, 그러니까 제가 100일주를 알아봤더니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00일주나 그 고3 학생들이 100일, 그러니까 100일 즈음하여 8월 6일입니다. 그 즈음하여 술집에서 돌아다니다가 걸리면 그게 경찰에만 걸리는 게 아니라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돈다고 합니다. 페트롤이 있는 거죠. 그 아예 100일주 말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말을 하는 순간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생활 지도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예. 근데 어쨌든 100일쯤 되면 전통이 있는 학교에서는 각각의 어떤 행사를 치르기도 합니다. 밤마다? 밤마다 하기도 하고요. 학교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좋네요, 뭐 오히려. 저 지방이나 어떤 명문고에서는 그 선배들이 매년 100일 날이 되면 삼계탕을 전체 전교 아이들은 쫙 한 그릇씩. 그런 성공한 선배들이 있나요? 좋은 학교니까. 딱 법조계 선배들만 딱 모아서 돈을 모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네네. 간단하게는 담임쌤이 어떤 삼겹살 파티 힘내자 하는 것도 있고, 또 학부모님들이 간식을 넣어주시기도 하고요. 사식 느낌이 물씬 납니다 지금. 그 햄버거 하나가, 그 피자 한 조각이 얼마나 그 순간에 어떤 피와 살이 되는데, 그리고 또 그게 또 들어오면 그걸 먹지 못한 옆반 애들은 창문에 다 달라붙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제가 어제 광주에 한 선생님은 타임캡슐인데 수능 100일 타임캡슐 한다고 하더라고요. 100일 전에 내가 수능이 끝났을 때 어떤 모습이 있겠다라는 걸 한번 기대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멀리 돌아가면, 저 옛날에는 남자반 할 때는 반 전체 아이들이 단체 삭발도 하기도 했고요. 공부를 더 해보자. 그래서 반장. 조폭 같을 것 같아요. 되게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애들 막 그런데 기억에 남는 아이는 눈썹을 반만 밀었었어요. 반쪽만 눈썹 밀어서 공부하겠다고. 근데 실제로 그 아이는 좋은 결과가 있었나요? 예,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직 상승을 해가지고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대학교에 3학년 초기에 간 아이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일이라고 하는 부분을 검색을 해보거나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적이에요. 100일의 기적. 자, 그러니까 100일 딱 치면 나오는 게, 저 100일 뒤엔 기적을 볼 수 있나요? 자, 그리고 이제 열흘이 지났습니다. 90일 남으면 90일의 기적. 자, 90일엔 뭘 해야 되나요? 이런 기적들에 대한 어떤 전설이 시작되는 게 100일인데 가능한가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101주, 99주, 77주, 55주. 예. 네, 저도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고3 학생들도 이제 연애를 할 거잖아요. 학교에서 보시면은 어떤 얘기를 하시나요? 남녀가 어떤 음양의 조화에 의해서 서로 만나는 걸 제가 인력으로
하지 말아서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항상 어디나 있었겠지만 좀 공부를 하던 커플들이라면 네. 야 우리 이제는 좀 100일 남았으니까 잠시 우리 각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하는 네, 커플들이 있어요. 근데 결론은 그런 커플들은 계속해서 각자의 시간을 갖고 수능이 끝나면 다른 커플로 환생되기도 하고요. 예, 각자가 100일이라고 해서 뭐 커플을 새로 하고 이제 그런 건 없다고 네, 보고요. 네. 반면에 이제 이런 얘기는 들은 적 있어요. 재수하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모의고사가 끝나면 9월. 커플이 굉장히 6월 아. 모의고사도 끝나면 성적이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으니까 이제 네네. 그때는 성인이니까 안 나온 친구들끼리 맥주 한잔 할까? 거기서 새로운 커플들이 탄생하고 어쨌든 새로 뭐 100일이라고 해서 만들지는 네네. 않지만 100일이라고 해서 약간 서운해지는 아이들이 되게 좀 생기는 케이스가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약간 데이트한다고 이제 땡땡이 치다 걸린 애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건 언제나 그쵸? 동서고금을 왕론하고 항상 그런 부분들은 있었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계신 학교는 남녀공학인가요? 예, 남녀공학입니다. 같은 반? 예, 남녀 합반입니다. 남녀가 같이 한 교실에 있으면 주도권을 누가 잡을 것 같아요? 저는 남중남고 나와가지고 예, 저랑 같이 남중남고 공대 뭐 이런 건 저는 감사하게 인문계입니다. 보통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한 교실에 있으면 고3이 예, 그냥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자연스레 갈라집니다. 개 중에 한둘 정도가 여자와 친한 남학생이 있고요. 그죠. 남자와 친한 여학생이 있을 뿐이지 원래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그룹핑이 되고요. 그러면 지금 당장 코앞에 있는 과제 우선은 오늘은 좀 고3 현실과 함께 조금 뭐 더 실제적인 방법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9월 모의고사가 코앞에 있습니다. 네. 11월이 수능인데 9월 모의고사 어떻게 보면 전초전 아닙니까? 이때 점수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점수는 이 9월 모의고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네. 이제 수능을 수시 원서를 쓰기 전에 마지막 보는 모의고사거든요. 네네. 근데 수시 원서를 쓸 때까지 이 9월 모의고사에 대한 성적표가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 기준, 야 우리 대학교 오려면 아무리 너희들이 내신이 좋아도 수능에서 이 정도는 풀어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는 걸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걸고 있는 대학교들이 있어요. 그럼 그 대학교는 아무리 모든 게 좋아도 수능 최저가 통과되지 못하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게 기본이에요. 이거 네. 학교별로 이것도 이해하는 것도 일일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내가 지원할 대학교에 수능 최저가 걸려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 대학교의 수능 최저를 내가 통과할 수 없다면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수시 원서 쓰는 데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어떤 판단 기준이 되는 거고요. 또 그 9월 모의고사 보기 한 며칠 전에 아이들이 실제로 수능 원서를 씁니다. 내가 수능에서 어떤 과목을 볼 거야라는 어떤 고르는. 영어, 아니, 수학이면 어려운 B형을 볼까 아니야 쉬운 A형을 볼까 뭐 이런 거라든가 사회탐구는 뭘 보지 과탐은 뭘 보지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실제로 쓰게 돼요. 근데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만약에 9월 모의고사에서 만약에 안 좋은 성적이 나오거나 안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내가 어려운 길을 가려고 했던 걸 마지막으로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도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9월 모의고사가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9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크게 좌절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친구들 같은 내년을 준비하라고 아니요. 실제로 9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네네. 겁나가지고 대학교 안 쓰겠다는 친구들도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최저 있는 거 못 쓰겠다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이제 항상 하는 얘기 근데 어쨌든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 가지고 합불이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무조건 이게 참 저도 이율배반적인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한테는 너가 잘했다고 자만하지 말고 이 자식들아 떨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성적이 떨어진 아이들은 따로 불러가지고 아니야 너 잘 될 거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죠. 이 시험해 가지고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말고 꾸준히 갈 길 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선생님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하고는 사뭇 다르신 것 같아요. 저희 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 학부모님들 그거 기억나시죠? 장판지 큰 덕에 어디 그렇게 긴 잔을 어디서 구하셨는지 지금 생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긴 잔으로 딱 찌고 자 이 밑으로 봐 뭐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얘기하다가 뭐 어머니가 한번 다녀가시거나 그러면 이번에는 연습 삼아서 여기 한번 넣어보자 뭐라든지 그러니까 되게 10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서 쓰는데 그때는 이 아이의 위치가 어딘지를 파악하는 게 딱 그 요소가 수능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모의고사 계속해서 그걸로 아이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이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아까 전형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수능에다 내려놓으면 중간 등수가 되는데 내신 성적으로 따지면 최상위가 될 수 있고 다시 이 아이를 종합전형으로 집어넣으면 한 상위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각각의 역량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는 내 각각의 역량이 어디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일 정말 많아지신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선생님들이 이해받는다는 느낌은 솔직히 없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3학년 최근에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생활기록부예요. 최근에 생활기록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그렇죠. 평생 남죠 이제. 옛날에 생활기록부는 혹시 어떤 세인지 모르겠지만 이 학력고사들. 이 비포보다 한 A3 정도 되는 거 이렇게 그렇죠. 글씨로 수기로 쓰는. 그렇죠. 그게 TV는 사람 해야 되나? TV는 사람 그렇죠. TV는 사람이 예. 가끔 나오면 그 찍는 예. 그거였다면 최근에 예. 전산이잖아요. 그런데 왜 중요하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주 그 괜찮은 대학교에서는 대세 전형이거든요. 학교 생활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근데 수시에서 그 사용되는 생활기록부가 8월 31일자로 마감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학년 마지막 그 활동 내용을 8월 31일까지. 그러면 아마 지금쯤 8월 6일이라고 이게 8월 6일이면 좀 지나서 8월 개학을 한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창작의 고통에 이렇게 시달리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조금 더 이렇게 좋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뭐 없는 걸 쓰는 건 아니고요. 아이가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조금 이 학과에 맞는 내용을 써줄 거라는 어떤 그 창작의 고통에 시달리시는 분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재밌는 게 8월 30일 근처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네이스라는 어떤 그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가거든요. 안 들어가집니다. 모든 뒤집으면 그렇죠. 모든 고3 선생님이 지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들어갔을 때 어떻게든 뭔가를 써야 되고 예,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때랄까 학부모님 세대에서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가서 그러니까 자기가 졸업한 출신 학교에 가서 원서를 쓰는데 지금도 그건 똑같나요? 아니에요. 지금은요. 엄밀히 따지면 담임쌤의 전혀 동의 없이 옛날에는 담임쌤이 마지막에 그 도장을 찍어줘야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고3 때 그러니까 그게 권력이었죠. 그렇죠. 제 네. 친구도 고3 때 선생님이랑 굉장히 안 좋게 헤어졌는데 재수를 하게 됐는데 만나게 됐다고. 이게 그 당시 저도 고등학교 3학년 그 당시 제일 그 두려웠던 말이 너희 새끼 원서 안 써줄 거야 내가. 맞아. 추억이다. 너 대학은 네 알아서 가. 맞아. 나는 못 써주겠어. 야, 네가 그랬는데 만학부모님 땅을 치시겠습니다 지금. 지금은 인터넷으로 원서 접수를 하거든요. 각자 아이들이 그 홈페이지 접수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고 본인이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분명히 저하고 상담은 A대학교에 있는 B학과를 쓰기로 했어요. 고3도 지금 자기가 직접 쓰나요? 네. A대학교 B학과를 쓰기로 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C대학교 D학과의 원서를 쓰고 이런 게 그렇죠. 그다음에 저하고는 원서를 3개 쓰기로 했는데 갑자기 전혀 모르는 대학교에서 합격했다고 이렇게 통보가 예, 그렇습니다. 배신감 느끼죠. 그 보면 아이들을 보다 보면 아이들이 어느 순간 입시 전문가가 되는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자기 이렇게 몇몇 뭐 네이버의 수 모모 카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뭐 카페들이 정말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카페라든가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근데 자신들이 이제 막 조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대학교 지원한 아이들이 막 카페가 급 결성되기도 하고 그래요. 막.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방송할 때쯤 한번 그 네이버를 보시면 갑자기 대학 이름이 뜨를 때가 있대요. 네이버에.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뭐가 그러면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대부분 이게 고3의 힘과 재수생의 힘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대학 막 결성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인포메이션을 보면 되게 뭐라 그럴까 급하더라고요. 정보들이. 그러니까 3344 그러니까 등급입니다. 1, 2, 3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3344 옆에 이렇게 하시면 합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되게 두세 줄로 판단이 나오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들어가서 봤는데 그 선배들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보통 대학 훌리건 뭐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예. 훌리건 그 되게 그 경고하죠 훌리건들. 아니 진짜 진짜 있습니까? 이게 사회적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대학 간에 지금 소송이 일어나고 있는 각각의 대학교가 대학 합격생들이 자신의 대학교가 이 상대 대학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걸 갖다가 서로 증명하고 애교심이 남다르신. 근데 이제 그런 근데 애교 수저로 볼 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좀 너무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소송 진행되고 있을걸요? 예, 아직도 안 끝난 대학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소 대상이 누굽니까 이건? 일단은 그 훌리건? 예, 그렇죠. 아휴.
그 글을 올린 그 학생을 대학 측에서 고소한 경우도 있고 자기 대학 또는 졸업생이나 자기 재학생을 그렇죠. 그리고 글 올린 학생들 간의 소송일 수도 있고 이게 모욕죄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로 민사 소송이 오가는 경우도 있고 계속 진행 중으로 알고 근데 어쨌든 그럴 것 거기에서 같아요. 주는 정보들이 이게 또 자신의 이런 걸 알게 어떤 됩니다. 기준에서 나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주는 정보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그 사례를 가지고 재작년 사례를 가지고 네네네. 경험에 의해서 상담을 네네네. 많이 하는데 조심해야 될 맞아요. 게 졸업생입니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전형이 바뀌면 이렇게 요소가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주 사소한 요소에 아이도 대해서도 바뀌는 굉장히 건데. 변수가 많이 형성이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경험에 의한 그 상담이 결코 이렇게 좋지 않을 경우도 되게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거죠. 왜? 저 대학교 실제로 합격한 사람이고 우리 담임은 저 대학교도 못 가보고 뭐 이럴 건데 뭐 이렇게 판단하는 그렇죠. 거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걸 들으신 학부모님이나 학생분들이 지금 되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어떤 이렇게 사전 어떤 인포메이션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를 믿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를 하지. 거기가 팩트라든지 딕셔너리라든지 그런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레퍼런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참고하는 거지 그거를 믿고 하는 건 아닌 건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어떤 훌리건 사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어떤 졸업생들이라든지 재학생들이 만든 카페들이 저도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좀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는데 저 여기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을까요? 어떤 이제 뭐 여학생이 구구절절이 저는 커서 뭐가 될 거고 블라블라 부가 해서 그러니까 마지막엔 이거예요. 4321 뭐 이런 거 등게 그걸 딱딱딱 써놓으면 이제 밑에 댓글로 이제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아 합격 가능하고요. 뭐 어디로 이런 전형이 그러니까 되게 답변 한 두세 줄 이에요. 온라인으로 상담이 실제로 현직에 있는 공교육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는 것도 있어요. 대교협 그 대교육은 홈페이지에서도 있고요. 또 예. EBS 예. 홈페이지도 있고요. 그렇죠. 또는 그 각 지방 교육청에서 진로진학 지원 센터에 보면 온라인 상담 거기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실제로 전문가들. 아니, 차라리 거기다 상담을 하면 되는데 예. 거기다 안 하고 일단 찾기 쉽고 그러니까 회원가입이 힘드니까 뭐 그럴 수도 그리고 있겠지만 거기에 있다고 그걸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 안에 있다고 그 정보를 제일 잘 아는 게 아니라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가장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테두리 문화라고 할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정보를 갖고 있다라는 건 좀 오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서를 6개 쓰잖아요. 그냥 그 대학교 하나만 쓸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통 저희가 6개를 쓸 때 아이가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 다르긴 해요. 어떻게든 올해 대학을 가야 돼요. 그러면 다 그렇게 시작하시죠. 재수하면 아니요 뭐. 그렇지 않아야 할 때 있어요. 아 그래요? 올해 내 결과가 아직 안 좋은데 어쨌든 선생님 저는 재수를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그럼 재수를 그렇게 염두에 얘기를 두고 하나요? 있으면 6개 중에서 뭐 상향 2개, 뭐 상향 3개, 소신 2개, 적정 하나 뭐 이렇게 그냥 그 적정 하나도 적정이 아닌데 이렇게 쓰는 아이도 있고요. 반면에 선생님 저는 어떻게 갈 거예요? 그러면 예. 소신은 없고 적정 3개, 안정 3개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여러 가지 어떤 이게 달라질 건데 그 대학 하나만 판단하는 건 맞아요.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런 큰 틀이 좀 종합적으로 넓게 좀 이렇게 좀 위에서 보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봐야 되는 입장에서는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이런 걸 받으실 때 꼭 이렇게 뭐 대교협이라든지 그러니까 많이 상담하는 곳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믿을 만한 분들에게 믿을 만한 상담을 꼭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정보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다음 질문은 이런 거예요.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상위권 학생의 학부모님도 꼭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당연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상위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상위권끼리 이제 시험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력고사 세대에 그게 얘기가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시험 당일날 어떤 그 운때라든지 어떤 바이오리듬 뭐 이런 거 그렇죠.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가다가 뭐 어떤 기분, 내가 오늘 진짜 잘 보려고 그랬는데 뒤에서 어머니가 펜이 땅에 붙었네. 네, 뭐 이런 거 이런 어떤 기분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이 조율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전형도 당연하다 보니까 그래도 아직 그런 게 중요하죠. 어떤 그날 당일의 어떤 학생의 상태 어떨까요? 상위권 아주 중요하죠. 그 실제로 그 당일날 아침에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저는 경기도 선생님이잖아요. 예. 경기도가 지금 이제 9시 등교잖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모의고사는 똑같이 8시 20분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고등학교에서 보면 9시 등교인데 그날만은 일찍 오게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한 게 혹시라도 수능 때 이제 그럴까 봐. 근데 그 모의고사 때 지각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거든요. 왜 맨날 해왔으니까 거기에 맞춰져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되게 그랬었는데 어쨌든 항상 그
그 수능 쯤 되면 일부 그 기숙형 학원 같은 데서 이렇게까지도 시킨대요. 아침에 8시부터 한 10시까지는 국어 공부. 예. 그다음에 점심 먹기 전까지는 수학, 점심 먹고 영어, 그 이후엔 탐구에 그 시간에 그 과목에 머리가 이렇게 깨어 있게끔까지. 그렇게까지도 하는 아이들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상위권 아이들한테는 특히 그게 있어요. 긴장감이 되게 심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네. 여학생 같은 경우는 막 생리 겹치는 경우가 되게 안 좋고요. 근데 긴장감이 되게 극심한 아이 같은 경우가 정말로 애가 실력이 좋은데 긴장감 그런 아이들이 꼭 재수하면 3수까지 4수까지 가고 군대 갔다 오고 막 이런 케이스를 저도 몇 번 봤어요. 실수하면 괜찮은데. 실수하더라고요. 긴장해서. 작년에 정시 때 제가 상담했던 학생 아버님의 사례가 지금 현재 그 서울에 있는 좀 약간 중하위권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다닌 이유가 수학인가를 갖다 뭘 실수를 해서 원래 실력보다 그렇게 다녔대요. 네. 작년에 이제 공부를 제대로 열심히 했는데 영어를 이번에 또 밀려서 버린 거예요. 수학은 잘 나왔는데. 그런 인생 있죠. 예. 근데 한 학년에 한 명씩 있었던 것 제가 같아요. 그때 저도. 상담했을 때 뭐라 했냐면 다행히 남학생이어서 일단 군대 가십시오. 왜 그러냐면 현재 성적을 만족할 수 없을 거니까 자신이 현재 이렇게 실수했다라는 걸 갖다가 죄책감이라기보다도 어쨌든 남자는 군대는 갔다 와야 되는 거니까 미리 갔다 오면 왜 그러냐면 현재 그 실수에서 낮춰진 위치를 만족할 수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다고 또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죠. 그러니까 군대에서 최근에는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니까 일단 뭔가를 치르면서 조금 마음을 좀 정리하고 시험을 다시 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는 했었어요. 이번에는 그럼 다른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통 또 수능 100일 지구 그러면 이제 보통 사교육이라든지 많은 이제 동영상에 등장하시는 선생님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답변을 많이 하십니다. 기출문제 풀어라. 100일부터는 기출문제를 세 바퀴를 돌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 바퀴를 돌리는 게 우선 뭔지를 모르겠고 3번을 풀어야 얘기죠.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같은 문제 풀고 나서 다시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 다시 보고 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예 맞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기출문제를 푸는데 안 풀리는 건 끝까지 안 풀릴 것 같거든요. 알아야 풀지. 그거 틀리는 게 계속 틀릴 텐데. 그러니까 그 물수능이라고 하는 아이들한테 해당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기출문제를 품으로 인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내 상대적 위치를 계속해서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어느 정도 한 바퀴 이제 자기가 공부를 다 끝냈다고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갖다가 파악하는데 예. 어쨌든 수능에 가장 준하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기출문제라는 거고요. 예. 그래 푸는 것 자체가 결코 나쁜 건 아니고 어찌 보면 그게 최선의 대응책이라 할 수 있어요. 수능을 앞두고. 예. 왜 그러냐면 어쨌든 수능을 출제하는 집단이 뭐 예를 들어 수능 출제진이 매년 뭐 확확 바뀌거나 그러지 않을 거고 그 흐름이 그 흐름이고 그럴 것이니까 당연히 어떤 기준의 흐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뭐 분석까지 한다는 거 아이들이 힘들겠지만 내가 기출 문제를 풀어봐야지 내가 뭘 모르는지 알고 아직까지 어떤 단원이 어떤 개념을 잘 이해 못한 걸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거기서 풀어놓은 건 틀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풀고 또 틀린다. 그건 잘못한 거고 틀렸으면 그 부분을 반드시 보통 아이들이 그러거든요. 수학 같은 경우도 이 단원, 이 개념을 몰라. 그러니까 아이 단원 전체 단원을 몰라. 이 단원 통째로 버려버리는 거죠. 야. 뭐 세 문제 네 문제 안 나오는 거 뭐, 통계 모르겠어. 들어버리는 시간이 빠듯하면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시간이 빠듯해서. 근데 중요한 건 어떤 단어에 대해 그렇게 포기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부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단어에 대해서도 깊이가 있을 수는 없어요. 아 이게 또 수학 선생님이시라 요즘 또 수포자가 또 대세잖아요. 또 얘기도 많이 나오고 수포자가 생산되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수포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제가 예, 살짝만. 예. 작년에 10월달에 그 마지막 그 올해 대학교 1학년 된 아이들이 네네. 모의고사를 봤어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치른. 대학생들이. 예. 작년에 마지막 고3 때 모의고사를 봤을 때 10월 모의고사에서 4등급. 수학? 예, 수학 4등급. 4등급이면 100분위가 24에서 40, 100명이면 상위 24등에서 40등까지가 4등급이거든요. 그럼 4등급에 들려면 4등급 딱 40등이 되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맞으면 4등급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에서 70점. 10명 중에서 그 문과 아이들 중에서 10명 중에서 70. 공부 수학 잘한 4등 70점? 70점, 100점 만점에 70점. 70점. 28점입니다. 한국 이거 지금 미래 기술 산업과 창조 경제를 지금 외치는 나라에서 그게 문과야. 문과 아이들의 수학이 그 정도예요. 지금부터 수학을 하십시오. 혹시 맞아요. 제가 항상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과목에서 맞아요. 4등급 맞으려면 100점 만점에 85, 90을 맞아야지 막 4등급이 되거든요.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수학 100점 만점에 50점 넘자. 그럼 4등급이다. 50점 절반 맞추는 거잖아요. 어렵죠. 어려운 아이들한테는 되게 어려워. 그래서 그 종 모양의 분포 아시죠? 예.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아이가 못하는 적고 평균에 그렇죠. 몰려 있다. 예. 수학은 역전기입니다. M자입니다. 아, 100점, 90점 쪽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60, 70, 50 맞이는 별로 없고 없다가 쭉 가다 20점 저쪽에 가면 또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야, 오늘 방송에서 하나 건집니다. 지금 오늘 지금 100일 수학. 우리 지금 무기를 하나 장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28점을 넣으면 됩니다. 근데 그건 그 아주 극한적인 네네. 상황을 근데 이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수학이 특히 문과 학생들의 수학은 재앙으로 다가오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정말 우리 학부모님들 이거 들으시면서 저희는 웃습니다만은 이거 내 아이 이야기라 막 한숨 쉬시는 분들의 막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그럼 지금 또 이제 질문이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2학기가 돼서도 마음을 바뀌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모의고사를 보고 뭐 수시를 보고 그러니까 내 계획은 A였는데 성적 나오는 걸 보자니 이거고 계속 마음 바뀌는 친구들 이거 어떻게 꿈은 있지만 이대로 가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자 세상은 어차피 물과 같은 것 한번 따라가 보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수시를 안 쓰겠다고도 하다가다 계속 공부를 하겠다고 하다가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수시 상담을 하고 원서를 쓰니까 쌤 저도 쓰기는 써야 되지 않을까요?라고 실제로 슬슬 예 친구들도 있고요. 네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통 수시를 안 쓰겠다 한 친구들은 아까 말했지만 현재 네네. 가지고 있는 내 위치, 학교 생활을 통해서는 위치, 내신 성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내 기대치에 안 맞는 경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전체에 있는 전국 학생들 같이 함께 경쟁할 수 있는 수능을 치러서 내 성적을 올리겠다. 근데 그런 것들이 9월 모의고사 했을 때 안 나오거나 이제 이래버리면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돌아섰을 때 네네. 자신의 눈높이 그러니까요. 여태까지 목표치가 아닌 대학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럴 것 같아. 그럴 때 다들 그 꿈이 있다 아니면 자기의 진로에 대한 목표가 있을 때는 그걸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들 것 같고 그래 재수는 못하겠고 고3 생활을 다시는 못하겠고 우선 대학은 가보자 하는 친구들은 오케이 할 것 같거든요.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게 최근에 좀 아까 뭐 옛날에 지잡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지잡대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최근에는 뭐 지방대학 육성법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모든 대학이 모든 학과가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방에도 충분히 좋은 학과 이런 것들 그 특성학과라고. 예, 특성학과라고. 네, 예. 특성학과라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제시를 하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살짝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NCS라 뭐 직무능력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학력 그러니까 어느 대학교를 나왔냐보다도 내가 가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준비가 잘 되었느냐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포커스가 되는 어떤 그러한 시대로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 지금 고3들 같은 경우에 그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지금 뭐 사회에서 청년 문제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나는 그냥 대학 가서 그냥 시험 봐서 대기업 들어가고 그냥 살 거야 이런 친구들도 있나요? 물론 저희 때는 대부분 그랬어요. 패기보다는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 보면 대통령 꿈인 친구 되게 많았고요. 실제로 장군 뭐 이런 거. 그렇죠. 최근에는 꿈이 육사 가는 친구도 생각보다 있었고. 최근에는 꿈이 거의 공무원이에요. 그거 저번에 뭐 초등학교 2학년인데 희망 1위가 공무원 나왔다고. 선생님. 예. 지금 하시는 직업이 지금 청소년 희망 직업 1위세요. 1위세요. 예. 저희 와이프가 초등 선생님이거든요. 두 분이 1위 부부시네요 지금. 예, 어쨌든 근데 그만큼 너무 무겁게 갈지 모르겠죠. 그만큼 현재 어떤 그 시대적인 어떤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그렇죠. 열악하니까 그리고 매스컴에서 계속 그걸 때리는 것도 문제예요. 인구론 뭐 문송합니다. 문송합니다 무슨 아셨어요?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예. 어제 그런 말들이 생기다 보니까 능력이 안 되는데도 문과로 가요. 그렇죠. 이렇게 엄마가 그때 무슨 상담을 받냐면 아이는 1학년 때 봐서 누가 봐도 문과예요. 근데 계열 선택할 때 엄마의 그 강권에 의해서 자연계를 갔어요. 아빠는 뭐 하나요? 보통 이럴 때 아버지들은 아버지의 무관심이 아이에 좋은 대학을 준다는 어떤 그.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혹시 그렇죠. 이 방송을 듣는 아버님께서는 아버님이 많이 알고 그만큼 대화를 할수록 그렇죠. 아이가 훨씬 더 깨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1학년 때 성적이 2학년 때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과로 가서. 네, 그렇죠. 수학 힘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거죠. 나 때문에 떨어졌지만 내가 그만큼 너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잖아.
데리고 와서 상담을 하는 거죠. 그 아이 힘든 자리에 뭐 그런 케이스도 되게 많고. 아 그럴 때 이거 구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학생을 어떻게 구할 수는 없잖아. 이미 자연길을 선택했는데 구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 길에서 최대한 방도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분들도 자기의 뜻이 있다면 꼭 상의를 하시고 이렇게 대부분 아직까지는 저 몸이 부모님보다 크긴 했지만 아직이나 사고나 어떤 결정하는 폭에 대해서는 부모님한테 끌려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자기 생각을 꼭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다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그걸 아세요. 여러분의 나이를 다 지났기 때문에 생각은 있는데 그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도 꼭 명심해 주시고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분들. 운이 좋게 만드는 건 하늘에 맡겨야 되는 것 같고 운이 없는 거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력으로. 그래서 노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요즘 많이 더운데 그리고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아들 딸들 응원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뭐 시원한 계곡에서 같이 발도 담그고 노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고3 때를 돌이켜 보면은 아버지가 장어를 힘내라고 사주셨거든요. 그때 그 아버지랑 수많은 밥 먹었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약간 아버지가 되게 무뚝뚝해가지고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해주시고 그러는데 장어 처음 먹은 거 아니죠? 뭐 사실 기억에 남지. 사실 뭐 그것도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뭐 따뜻하게 한 말씀 해주시니까 네네. 뭐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 너무 긴장하지 말고 하루하루 열심히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제까지 진로의 레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